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작년도 기출문제 2020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를 보니까 교과서 범주하고 아마도 외부 지문을 학교 선생님들이 섞어서 내신 것 같은데, 외부 지문은 매해 시험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부 지문에 관련된 시험 해설은 생략하고 주로 문법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문법과 관련된 것들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살릴 겸 해서 필요하다면 살짝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그래요. 이런 문제가 내신에서 나와요. 내신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자음 분류표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라고 지난번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자음 분류표를 기억하지 못하고서는 쉽게 근접할 수 없는, 정답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 유형이 되는 거죠. 외워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 같긴 한데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은 디귿과 관련된 거고, 니은은 쌍기역과 관련된 거, 디귿은 치읓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음 분류표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죠. 자, 기억, 디귿은 선지에 보니까 울림이냐 안 울림이냐 판단하는 문제인데 뭐 이거를 틀릴 친구는 없죠. 여러분, 울림 소리가 니은, 니을, 미음, 이응 이렇게 4개 있다라는 것 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혹시 1번과 2번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다면 바보 같은 친구들, 공부를 전혀 안 했던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1, 2번은 제외시켜 놓을게요. 디귿이 당연히 안 울림 소리니까 3, 4, 5번 중에 하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익숙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디귿과 관련된 치읓이에요. 우리 치읓 음운 변동 시간에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치읓은 구개음이다. 구개음은 센 입천장 소리다 라고 배웠을 거기 때문에 센 입천장 소리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지에서 3번하고 5번만 남아요. 3번과 5번만 남는데, 그렇다면 쌍기역이 무슨 소리겠느냐? 센 입천장 소리는 아니잖아요. 센 입천장 소리는 지읒, 치읓, 쌍지읒 같은 것들이 될 테니까 답은 당연히 5번. 그죠? 여린 입천장 혀 뒷소리가 니은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은 암기하고 푸는 게 가장 좋은 방식. 자음 분류표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조금 헷갈릴 거예요. 보기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근데 이거는 의문의 변동과 관계된 내용이 아니라 아마도 학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얘는 품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품사와 관련된 문제를 내셨다라는 건 아마 학교 수업 시간에 품사와 관련된 얘기를 살짝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품사를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진 않고 가장 핵심적인 얘기만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짝만 얘기하면, 품사를 이렇게 형태로 분류하는 게 있고, 기능으로 분류하는 게 있고, 의미로 분류하는 게 있어요. 형태라는 건 요거예요. 가변어냐 불변어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변하는 것이냐 변하지 않는 것이냐. 그럼 우리가 품사, 국어의 품사는 구품사라는 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품사 중에 품사가 형태가 변하는 건 딱 2개예요. 동사하고 형용사하고. 동사나 형용사를 그냥 고정된 형태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다 같은 경우에도 먹고, 먹으니, 먹어서 등등등등 많이 바뀌게 되겠고. 자, 기능상으로는 5가지가 있죠. 체언, 용언, 자, 또 뭐 있을까요?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5가지가 기능별로 나눈 것들이에요.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체언이 3가지가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3가지. 요게 체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용어는 방금 저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동사와 형용사,
요게 용언에 해당되는 거. 수식어는 다른 말을 꾸며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형사하고 부사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렇게 관계어는 우리말 조사, 독립어는 감탄사. 자, 이게 품사를 구분하는 세 개의 기준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저것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떻게 나뉠 수 있겠냐를 따지는 문제들이 되겠죠. 자,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겠어. 자, 1번에 보면 기역부터 디귿까지는 모두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 오늘, 니은 을, 디귿 겟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은 당연히 단어겠죠. 오늘은 당연히 단어겠고. 근데 요거 조금 조심할 게 있어서 집을 나오는데 요건 조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보통 개념을 정리할 때는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보통 정립을 많이 하는데 자립해 쓸 수 있는 거 정립하는데 얘는 실질적인 뜻도 없고 자립도 안 되는 놈이에요. 그런데 조사는 국어에서는 요거 독립성이 나름대로 있어서 자립성도 없고 실질적인 의미도 없지만 조사는 단어로 인정해요. 알아두면 써먹기 좋아요. 조사는 단어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단어고 조사도 단어인 건 맞는데 집을 나서겠다의 get은 단어 아니야. 이건 선어말 어미예요. 단어는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범주를 꼽는 건데 get은 절대 혼자 쓸 수 없는 거죠. 단 하나 예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만 혼자 쓸 수 없지만 단어로 인정하는 케이스들이야.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된 선지, 답이 아니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니은과 리을은 모두 의미와 유형에 따라 같은 형태소로 분류된다 그랬는데 니은, 을, 디귿, 겟, 리을 뭐예요? 감탄사, 미음, 참, 부사예요. 그죠? 의미 유형에 따라라는 건 이거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명사냐 동사냐 관형사냐 이거 품사 판단하라는 얘기인데 자, 오늘도는 니은부터 니을이구나. 그쵸? 그럼 을은 당연히 뭐죠? 조사예요. 그죠? get은 아까 얘기했지만 선어말 어미예요. 리을은 이거 감탄사예요. 참은 부사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자. 미음과 비읍은 기능에 따라 분류했을 때 같은 종류에 속한다 그랬죠? 기능에 따른 분류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음은 뭔가? 미음은 참, 비읍은 새. 자, 참은 부사예요. 원래 부사의 역할은 뭐 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동사, 형용사, 용언을 수식해 주는 거고 새는 관형사예요. 관형사는 뒤에 나오는 체언을 수식해 줘요. 주로 명사겠지만. 그럼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전부 수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수식어는 적어놨지만 관형사와 부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능상으로는 같은 수식어에 묶인다라고 보면 돼서 요 놈은 답이 4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언급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좀 보자. 이 3번 문제는 되게 헷갈려요. 나도 헷갈려요. 학생의 과제에 대해서 정답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고 기역은 단모음, 니은은 이중모음, 디귿은 반모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모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의문체계에서 단모음은 10개가 있었어. 자, 단모음 10개. 아, 어, 오, 우, 으, 이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 그랬잖아. 에, 위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우리 모음 21개 중에 나머지 것들은 다 이중모음. 단모음 10개를 뺀 나머지 것들은 다 이중모음. 그럼 반모음 뭐라 그랬죠? 반모음은 발음기호상으로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요렇게 표시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얘는 반모음 2를 얘기하는 거야. 반모음 표시는 요렇게 조그만 갈매기 표시했고 얘는 오하고 우를 얘도 조그만 반모음 표시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건 언제 쓰이는 거죠? 이중모음일 때 쓰이는 거예요. 이중모음일 때 예를 들어서 야라든지 와라든지 같은 경우에 야는 선행하는 모음이 이모음이고 뒤에 따라오는 모음이 아라는 단모음이에요.
저걸 빨리 읽을 때 야가 되는 거죠. 이게 왜 반모음이에요? 왜 반모음이냐면 이를 완전하게 발음하면 결코 야라는 발음을 못해. 이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반쯤 죽여, 반쯤 뭉갠다는 의미로 반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오하고 아의 결합체, 앞에 오는 요놈이 반모음, 앞에 오는 요놈이 반모음.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의 결함이 있는 문제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이거를 기준을 명확히 정해놓고 문제를 출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반모음도 있고 단모음도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 풀기가 되게 까다로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에 나는 의사를 기다렸다 그랬는데 의에 단모음이 있을까? 반모음이 있을까 없을까? 거기 옆에 보면 기역 디귿, 즉 기역 디귿은 다 이거 쓰였다는 얘기죠. 단모음, 이중모음, 반모음이 다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맞을까? 의사를 한번 보자. 의사. 자, 의사니까 초성이 오는 건 아니니까 이거죠. 의사. 그냥 모음만 썼어요. 의는 얘는 정상적인 반모음은 아니야. 선행하는 반모음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얘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하향 반모음이라고 얘기해서 뒤에 오는 것들이 반모음으로 인정되는 것들의 의. 그죠? 얘 반모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 자체가 이중모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 놈은 단모음이에요. 그럼 다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좀 볼까요? 외로움에는 이유가 있다. 자, 외로움에는 이유가 있다. 단모음만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모음만 써놓고 가면 되게 쉬워요. 외로움 할 때 외, 로, 모음. 자, 다 들어있죠. 어디 갔어? 외, 오, 우. 단모음 3개로 다 포함이 돼 있어. 기억만 있는 거 맞아요. 여긴 이중모음도 없고 반모음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샤워, 니은만 있다 그랬어. 이중모음만 있다 그랬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얘기예요. 이중모음만 있는 거 맞기는 맞아요, 틀려요? 샤, 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이거 물론 이중모음이야. 그런데 얘를 읽을 때 이렇게 읽는다고 얘기했잖아. 그쵸? 반모음이 들어있다라는 개념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기준이 조금 애매해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 문제 같기는 해요.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걸 일단 판단합시다. 리을, 얘야 조심해라. 얘야 조심해라. 기역은 없고 니은과 디귿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기역은 단모음. 2개가 나왔잖아. 애하고 뭐죠? 얘야. 요거하고 야인가요? 야지. 둘 다 이중모음. 그렇죠? 그리고 요 안에 반모음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조금 좀 문제의 소지가 조금은 있어 보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문법 문제들이 쭈르륵 나올 거예요. 조금 스피디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가치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과 가장 유사한 것. 음운 변동의 유형이라고 나오는 문제는 4가지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체, 축약, 첨가, 탈락. 음운 변동 유형 그렇게 4개잖아요. 교체, 축약, 첨가, 탈락. 그럼 1번에 있는 닭 얘는 뭘까요? 조금 빨리 가야 되겠는데 닭 이걸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렇죠? 문법 시간에 자음군 단순화 배웠을 거고 얘는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글자가 조금 뭉개졌는데 이거 자필인가요? 네, 자필이겠죠. 자필은 뭔가요? 요거 요렇게 되는 거잖아. 자필. 그래서 요거 2개가 만나서 피읍으로 바뀌었죠. 요건 뭐예요? 축약. 요건 축약. 그다음에 옥수수, 시옷이 쌍시옷으로 발음되는 거 보일 거야. 옥수수, 그죠? 교체예요. 싸이다는 히읗 발음 안 되니까 탈락. 한여름은 어떻게 발음되는 거죠? 한여름은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해요. 한여름. 그래서 이야 여유 계열의 앞에 받침이 있을 경우에 니은이 첨가된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요 놈은 첨가.
됐죠? 그러면 가치가 무슨 현상인지 알면 되잖아. 가치는 뭐죠? 가치는 이거 발음할 때 요렇게. 자, 지금 공부가 끝난 친구들은 금방 알겠죠. 뭐 티읕이 이만 나서 치읓으로 바뀌었어. 얘는 교체. 자, 그러면 교체에 해당되는 건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5번 음운 변동 유형이 다른 거. 자, 이것도 비슷한 거. 1번은 반의질 리을 탈락. 바늘질일 테니까. 되관령은 뭐예요? 되관령이 아니라 되관령으로 읽을 텐데. 되관령을 되관령으로 읽는 거. 자, 요게 이렇게 교체. 세부적인 것으로는 유마. 교체에 해당되는 것이겠고. 자, 그 다음에 실어들은 히읗 받침 발음 안 되는 거잖아. 그쵸? 탈락. 커서는 뭐가 탈락된 거예요? 자, 처음에 있는 문제니까 조금만 설명을 할게. 뒤에 중복되는 거 막 빼버릴게. 크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커. 그럼 뭐가 탈락한 거야? 의가 탈락한 거. 그 다음에 지은이는 뭐가 탈락된 거예요? 지은이. 기본형 생각하라 그랬죠. 동사 형용사는 항상 기본형에서. 자, 기본형은 짓다야. 그죠? 여기다 은이. 모음 계열의 어미가 오면 앞에 있는 시옷은 떨어지더라. 지은이. 그래서 요놈은 시옷 탈락의 범주에 해당되는 거. 됐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탈락이고 한 놈만 교체에 해당돼. 답 2번 가시면 되겠고. 3번 음운 변동이 일어난 횟수가 가장 많은 거. 조금 복잡한 문제예요. 음운 변동을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꽃잎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꽃잎은 몇 개의 음운 변동 현상이 생겼을까? 자, 일단 얘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바뀌는 것부터 볼게요. 치읓은 우리말에서 발음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하나씩 적어 놓을게. 일단 치읓이 디귿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이 계열 모음어가 앞에 받침이 오면 니은이 첨가돼요. 아이고, 여기까지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해볼게. 하나하나만 바꿔볼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놈이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피읍도 발음이 안 되니까 요렇게.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몇 번이 일어났나요? 1번, 2번, 3번, 4번 일어났어. 그렇죠? 4번 일어났어. 그럼 다른 선지 하나만 볼까요?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거. 색연필은 몇 개가 일어날까요? 색연필. 자, 색연필은 자, 가로로 쓸게요. 일단 여기도 이 계열 모음하고 받침이 왔기 때문에 니은 첨가가 돼야 돼요. 색연필. 그 다음에 요놈의 영향을 받아서 요놈이 비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색연필. 자, 그래서 이놈은 두 가지. 2개밖에 안 돼요. 2개밖에. 자, 나머지 것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요. 해보시면 아마 가능할 거예요. 답은 2번 가시면 돼. 4번이 일어난 꽃잎이 가장 많고. 자, 7번.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오답 하나 정답 하나만 볼게요. 자, 일단 오답 1번을 한번 볼까. 기역과 디귿. 예사소리였던 의문이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생긴다. 기역 맛없다잖아. 그쵸? 맛없다가 아니라 맛없다로 발음됐으므로 된 소리로 바뀌었고, 디귿 할다죠. 이것도 다가 따로 바뀌었으니까 역시 된 소리로 바뀐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답이에요. 디귿과 리을 두 음운이 만나면서 한 음운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겼다 그랬죠. 자, 디귿은 이거잖아요. 디귿은 이건데 요렇게 발음됐잖아. 자, 얘는 사라진 놈. 맞네. 그쵸? 자, 리을을 볼까요? 리을은 먹여는 이거는 탈락이었거든. 그죠? 이거는 탈락이었는데 이거는 뭐죠? 먹여는 원래 기본형이 먹이다에다가 어를 갖다 붙여서 얘를 자, 기존의 문법상으로는 교체 현상으로 보기 미안합니다. 축약 현상으로 보기도 해요. 이렇게 여로 바뀐 거니까. 그죠?
그런데 최근의 문법은 교체로 보기도 한다 그랬었어. 어쨌든 간에 얘는 탈락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어. 얘가 줄든 교체가 되든 탈락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 4번을 답으로 가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보기에서 음운 변동의 유형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헷갈릴 소지가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빨리 갑니다. 기억. 받는다는 니은 받침 받는다 교체 비음하잖아, 그쵸? 아는은 알다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탈락. 디귿은 갈등 된소리 대기죠. 갈등 교체. 미음은 맨입 아니고 발음이 맨립 이렇게 되죠. 립. 이것도 2계열 모음어는 첨가. 자, 저치사가 좀 헷갈릴 거예요. 자, 저치사는 뭘까요? 문법 공부를 많이 한 친구일수록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얘는 그냥 단순해요. 자,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저치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거 뭔 줄 알죠? 축약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센 소리 대기라는 축약. 그 다음에 비읍은 끓이다. 히읗 받침 발음 안 되므로 탈락. 탔다는 쌍시옷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생겼고 다가 따로 된소리 되게 생겼어. 교체예요, 교체. 그 다음에 바요는 일반적인 문법상으로는 축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조합하다 보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1번 선지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1번. 혼미불의 음운 변동 과정을 순서대로 쓰고 두 번째로 적용되는 음운 변동 현상의 원리를 서술하라 그랬고, 자 2번은 가로 안의 말 중에서 정확한 것을 골라 표기와 발음으로 나누어 쓰고 관련 규칙을 서술하라고 얘기가 돼 있네. 그렇죠? 그러면 혼미불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혼미불. 자, 요것도 분리성이 생겼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밟으시면 돼요. 티읕 발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티읕 대신에 뭐가 와야 돼요? 디귿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2개월 왔으니까 당연히 니은 첨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놈이 요놈에 영향을 줘서 요렇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음운 변동, 뭐 두 번째 음운 변동, 아마 세 번째 음운 변동 이렇게 될 텐데 여기는 당연히 뭐죠? 음끝 교체에 해당되는 부분. 자, 여기는 첨가, 니은 첨가에 해당되는 부분. 자, 여기는 비음아. 비음하니까 역시 교체에 해당되는 부분. 이거 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그치? 문제가 요거 얘기하라는 거지. 그치? 1번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면 두 번째로 적용되는 음운 변동 현상의 원리를 서술하라. 이렇게 다 써야 되고 요거 첨가. 첨가는 뒤에 2계열 모음이 오면 일반적으로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이야, 여요 뭐 이런 것들이 오면 그것까지 쓰면 되겠고. 자, 2번은 자, 나갈 거야, 나갈 거야를 표기와 발음으로 구분하라 그랬잖아. 그렇죠? 우리가 쓸 때는 나갈 거야로 써야 되겠고 자, 발음은 그냥 나갈 거야로 일반적으로 발음하죠. 나갈 거야로 발음하고 자, 그 다음에 관련 규칙을 설명하라 그랬는데 이건 발음상의 문제를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나갈 거야 얘는 표기. 자, 발음상으로는 나갈 거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원리를 얘기할 때 된소리 대기 현상이에요. 된소리 대기 현상이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말어미 미안합니다. 리을 뒤에 예사소리가 즉 기역 디귿 비읍 같은 예사소리가 오면 요놈은 된소리로 발음된다라는 규정. 나갈 거야뿐이 아니라 나갈 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저렇게만 쓰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9번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표현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흥정을 붙이다. 맞죠? 웬일로는 우회가 돼야 되겠고 이삿날 사이쇼 붙이는 조건이냐에 따지는 거예요. 이삿날은 사이쇼 붙일까 안 붙일까? 사이쇼 붙이는 조건 다 까먹지 않았으면 이해할 거예요. 사이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 명사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되고 둘 중에 하나 최소한 고유어야 하고 이런 상태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거나 니은 첨가가 되거나 니은 첨가가 되면 사이소리 현상 사이쇼를 붙인다 그랬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봐봐. 이사는 한자
날은 우리말. 최소 고유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죠? 그리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죠. 그리고 발음할 땐 이렇게 하잖아요. 니은 첨가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사이시옷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 한 거예요. 그럼 디귿도 맞고. 리을 가든 오든. 자, 든과 던의 의미죠. 든은 선택의 의미, 던은 과거의 의미. 그러므로 얘는 선택의 의미 맞아요. 그래서 리을 맞아. 미음 설거지. 이건 뭐 그냥 알잖아요. 설거지. 표준어인 거. 됐죠? 오케이.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가시면 되겠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빨리빨리 갑시다. 이제 논수령 2번.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 다음 단어들을 아래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고 그 이유를 단어마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몹시, 먹이, 이파리, 돌아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리대로 표기한 거하고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소리대로 표기한 거, 그냥 소리 그대로 표기한 거 뭐밖에 없나요? 자, 생각해봐라. 이거 너무 쉽다. 쉬운데 헷갈릴 수는 있어. 우리 몹시를 소리대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 맞죠? 몹시, 몹시. 그다음 두 번째 단어가 뭐지? 먹이, 먹이. 먹이는 소리대로 쓰면 어떻게 돼? 먹이는 소리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렇죠?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소리대로 적어놓는 연습하시면 되게 쉬워요. 이파리는 소리대로 적으면 그냥 그대로 이파리. 그 다음에 하나가 돌아가다네, 그쵸? 자, 돌아가다는 소리대로 쓰면 어떻게 써요? 돌아가다는 소리대로 쓰면 돌아가다. 그러면 자, 이파리 하나만 소리하고 표기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쵸? 소리하고 표기만 일치하게 되는 거겠지. 됐겠죠? 자,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 자, 요거는 보기만 여러분들이 잘 접근하시면 충분히 아마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요거는 원리하고 보기를 잘 적용시켜서 해야 돼요. 답은요 4번 가시면 돼요. 일찍이라는 형태소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본 모양을 밝혀 맞게 적는다. 이거는 한글 맞춤법과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정립을 좀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제 문법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외부 지문이고, 외부 지문 하나 아닌 게 있네, 그쵸? 14번, 15번, 이건 교과서 4단원 문제겠네. 그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11번 좀 봅시다.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거. 요것도 헷갈려요, 사실은. 자, 만듦, 만듦.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용언을 갖고 푸는 문제들은 용언의 기본형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맞는 표현이냐 아니면 이게 맞는 표현이냐, 이걸 묻고 있는 문제죠. 그런데 이거 동사 형용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형 생각해야 돼요. 이거 기본형 뭐예요? 기본형 만들다. 어간어미 끊어놓고 명사형어미 미음을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이게 맞는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선배다도 조심해야 되겠죠. 자, 배다라는 표현은 뭐의 축약형이냐면 보이다의 축약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배다 맞아요. 우에 쓰는 건 어미까지 붙이는 거예요. 보이어까지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배다 자체로는 이렇게 쓰는 표현이 맞는 거. 그다음에 전셋집은 사이쇼 붙여야 돼요. 전세가 한자하고 집이 고유어인데 전셋집 된 소리로 났으므로 붙여야 되겠고. 출석률은 맞나요? 출석률 맞아요. 율로 쓰는 경우는 열율 같은 경우에 자, 이거를 열과 율로 쓰는 경우를 얘기했었죠. 열과 율로 쓰는 경우는 앞에 오는 것이 모음이거나 니은으로 끝날 때 열과 율로 쓴다 그랬어,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선율, 모음일 경우엔 비율, 이 나머지 것들은 전부 열, 율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출석, 기억이 붙었거든. 기억 붙었으니까 당연히 출석률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의 미음의 머릿말은 이거 사이시옷 안 붙어요. 붙는 조건 같지만 그냥 머리말로 쓰는 것이 맞겠고, 무튼 소리대로 적어야 되겠고. 자, 초점은 사이시옷 안 붙어요. 한자어인데 사이시옷 붙는 6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뭐 있었죠? 뭐 숫자, 횟수, 곡간, 착간, 택간, 새빵,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초점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시옷 붙이면 안 돼요. 답.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3개밖에 없어 보이네요, 그죠? 오케이.
자, 이제 교과서 지문인데 이거 그냥 빨리 답만 체크해도 될 것 같아요. 14, 15번 여러분 4단원인데 그쵸? 바로 갈게요. 14번 윗글을 읽고 알게 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4번을 보시면 현대 주거 형태는 거주자들 간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 지문에 주로 이 얘기들을 비판적으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4번이 답이 돼요. 오답 하나 보면 2번 볼까요? 헷갈릴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에 살면 상징적인 결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랬는데 아니요. 아파트에는 상징적인 결속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얘들은 특수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이익 보거나 손해 보거나 이럴 경우에는 결속력이 강하게 묵힐 수가 있어. 어쨌든 답은 4번이고 자 15번은 서술 방식과 관련된 문제죠. 기억 보면 전문가 의견을 인용한다 그랬는데 전문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과거와 현대의 주거 공간의 유사성을 나열하고 했다는 이건 차이점에 주목하는 글이지 유사성에 주목하는 글은 아니기 때문에 니은도 아웃. 디귿 소제목 활용했어. 모여 사는 마을, 동질성과 사생활 등등이 소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거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내용 안 갖고 있어요. 시각의 문제점 비판하고 있잖아요. 현대 주거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소통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 맞아. 자, 그래서 전체를 해석을 안 했어요. 외부 지문 같은 건 해석을 자제했고 주로 문법에 치중해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시험들 잘 보시고 목표한 대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히들 계십시오.